것처럼 그러니까 pounding. 그럼 답은 몇 번? 2번. 자, 3번에 자, 학생들이 태블릿을 더 자주 사용함에 따라서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능동이고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에 자, 뒤에 while her dog followed her 이라고 하는 절을 분사금 바꿀 때 강아지가 따라오는 게 능동이니까 follow im으로 쓰는 게 맞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그의 왼쪽 팔이 붕대가 감긴 채로 그러면 his left arm 그러면 감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써야 돼? wrapped. 단 P 몇 번 써야 돼? 2번. 오케이. 그런 사소한 실수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보면 뭐예요? his phone, her face 그 다음에 arm 해가지고 전치사 현재 분사죠. 뭐만 빠졌어? with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7번에 오답만 바로 볼게요. 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어. 능동이니까 뭐로? 현재 분사로 써주는 게 맞았다. 그래서 얘가 틀렸다.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에도 바로 답으로 갈게요. 우리 아까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심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 능동의 현재 분사로 분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병렬 구조의 이 문제 유형도 한번 같이 또 다뤄봅시다. 뒤에 또 넘기다 보면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비슷한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페이지 써줄게. 자, 여기 있고요. 자, finish your homework first 이렇게. 자,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건 얘들아 병렬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 위에다 잠깐 써볼까?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억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finish your homework first.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문이라 부르죠? 그렇지. 명령문 뒤에 자, 문장 구조를 잘 봐. first에 컴마를 찍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접속사 2개를 쓸 수 있어요. and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o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and 써가지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or 써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 뭐뭐 해라. 명령문 되죠? 그러면 뭐뭐이다 라고 쓰는 거고요. 똑같이 명령문은 뭐로 뭐뭐 해라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5월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렬 구조긴 하지만 저걸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끝내라. 그러면 나가서 몰수가 있죠? 긍정이니까 뭐 넣어줘야 돼? and. 그렇지.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뭐 쓰면 돼요? both. 그렇지. A and B니까 and가 답이겠죠. 잘하셨고 2번에 얘들아 이거는 nor 뭐랑 연결되는 거야? 짝꿍 neither 찾으면 되죠. attending 그 다음에 replying. 자, 3번에 자, 왜 리암이 suspended from school 했대? 라는 뜻이야. 얘들아 suspend가 무슨 뜻일까? 그렇지. 봐. 밑줄 먼저 쳐보자. 자, 첫 번째 얘는 매달다 무언가를 걸다라는 뜻이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은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중지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미루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랑 중지하다 suspend가 연결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 정학시키다. 얘들아 정학이 뭔 줄 알아? 뭐 되게 잘못하면 정학 맞잖아. 뭐 하는 거야? 학교 나오지 말라는 거야. 퇴학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당분간 너 학교 생활 하지 말고 너 봉사 같은 거 해라는 거야. 그럼 걔 왜 정학당했니?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유가 이렇게 수업에 가는 거 그리고 숙제를 하는 거. 그럼 얘들아 정학 당하려면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뭘 골라주면 돼? 그렇지. 아, 수업 빠졌거나 아니면 숙제를 안 했겠지 라고 쓰는 게 맞다. 잠깐만.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게 어디 갔죠? 그녀는 소설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돈니 버돌소. 그런데 병렬 구조로 대대를 쓴 거 몇 번이죠, 여러분? 그쵸, 5번이죠. 그래서 인조이는 ing로 연결시키는 게 맞다. 자, 위에 올라가서도 자, 놀이죠?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여러분? 그냥 짝꿍 찾으면 돼요. 그래서 A, B도 아니야, 이렇게.
자, 어법상 어색한 것은 뭐 어색할까요, 여러분? 딱 병렬 구조죠. 자, and 기준이야. 말한다, 쓴다. 그러니까 여기 뭐 붙으면 돼? 3인칭 단수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French 말하고 그것도 write 잘 쓰기도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병렬 구조 항상 조심.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아주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넣어보자. 얘들아, 1번에 뭐 들어가야 돼? 나대의 법비. 그렇지. 실수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지. 자, 두 번째. I want to join a club. 나 동아리에 뭔가 가입하고 싶어. I was too late. 뭐 들어가면 될까? 근데 너무 늦었어. 신청기간 다 끝났대. 자, 이더리니까 뭐야? or. 얘네. 나머지는 다 뭐겠어? but. 나대의 법비. 나돈니 버독소. 오케이. 자, 8번에 서둘러라. 선생님 방금 전에 했던 거지. 명령문이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뭐 들어가야 돼? or. 자, 그 다음에 B는 뭐 들어가야 되지, 얘들아? and죠? both니까 얘 either이니까 or. 그 다음에 이거 뭐 쓰면 돼? clean her room, wash the dishes. 그치, and. 그러면 and는 B, D로 좁혀졌네. 자, 하나만 더. 나돈니 버돌소. both and. 그러니까 B리 F 몇 개? 3개.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 불러주는 게 더 간편하겠어? 아니면은 칠판에 띄워주면 채점하는 게 더 간편하겠어? 어떤 게 더 좋아? 칠판에 띄워줄까? 오케이, 띄워줄게. 어머, 얘들아, 오늘만 선생님 불러줄게. 선생님 이거 PDF 파일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만 불러줄게. 그럼 우리가 채점해야 되는 데가 자, with 분사 구문에서 2번 맞나요, 여러분? 그쵸? 맞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형태 바꾸는 건데, 자, waving, 너네 그냥 듣기만 해. waving, 수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채점만 하세요. waving, pointing, turned, staring, shaking, sealed, blowing, folded, yawning. 자, 그 다음 페이지. exercise 4. 자, 여기서는 뭐 잘못됐는지 선생님 얘기해주고. 자, ran이 아니라 ringing, shake이 아니라 shaking, stretch가 아니라 stretched, 늘려지는 거니까. 자, ran이 아니라 running, 흐르는 거니까 n 2번. 자, left가 아니라 laughing, 내가 비웃는 거니까. 자, approached가 아니라 approaching, 접근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filled가 아니라 filling, 공기를 채우는 중이니까. 자, 그 다음에 관중이 환호를 지른 거요. cheering. 자, 그 다음에 hold가 아니라 티켓이 손에 쥐어준 거니까 held.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5번도 해야 되니 이거? 숙제였어? 네. 오케이. 자, 5번 불러줄게요. with its tail wagging. G 2번. 자, 그 다음에 with the window broken. with the window broken. 그 다음에 with her arms crossed. 팔짱 끼는 거 무조건 과거분사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ith the children playing outside. 자, 그 다음에 with toys scattered on the floor. 흩어져 있는 거니까. 자, 6번. 자, with the student taking notes. with her voice shaking. 그렇죠? 그 다음에 with his head down. 그냥 부사로 썼어요. with the music, with music playing loudly from a speaker. 여기 끝이죠? 여기서 할 거 없죠? 오케이, 넘어가자. 자, 여기부터 하면 되죠, 얘들아? 화면에 보이니? 나는 졸업 후 세계를 여행하거나 여기 하면 되죠? 자, 다 불러줄게요. 자, 보시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exercise 1. 오케이. to start나 start. 아,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병렬 구조 발생했을 때 우리 투부정사 연결시키잖아요.
그때 했었구나. 그때 to 뭐가 변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to를 매번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긴장되네. excited. 형용사 써야지. 형용사형이죠. excited가. 그 다음에 looked. opened and looked. 그 다음에 spoke slowly, clearly. 그 다음에 edit. 어디 갔어? writing, editing. 그래서 쓰고 편집하기. 됐나요? 자, 요거 봅시다. 자, her friends are. 그쵸? boss니까 그냥 are. either일 때는 teacher is. neither일 때는 the song winds have.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her attitude has. B가 항상 기준이라 했지? boss는 무조건 복수. 그쵸? neither는 뒤에 있는 students가 주어. but also도 뒤에 host가 수일치. 기억하시죠? 자, 뒤에 있는 거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자, inform의 형태를 적절히 바꿔 쓰시오. 누구 기준을 해줘야 돼? 당연히 접속사 기준이니까 나돈니 뒤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나돈니 기준이니까 뭐로 바꿔주면 되냐? 그게 문제지. 선생님, 그럼 이 형용사형이 뭐예요? 정보를 주는. informative가 inform, 알리다. information, 정보. informative, 이 3종 세트야.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informative, 정보를 주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딱 봐도 세 개네.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detect.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art gallery 기준으로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야? opens, s. 이더리니까. 그 다음에 neither 기준 누구라고? the teacher라고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has. 자, 그 다음에 이거 병렬 구조 얘들아 뭐겠어? answering, attending, 그 다음에 writing. 세 개 병렬 구조도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neither nor software, software 주어니까 function. 이거 동사로 무슨 뜻이야? 기능하다. 명사도 물론 있죠. 기능.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뭐 하는 거야? finish, revise, prepare. 동사 원형 써주는 게 맞죠. 자, 나돈니 버돌소, 버돌소로 갑니다. effect, 복수니까 뭐로 바꿔줘? 월로 바꿔주는 게 맞죠. 자, 불 꺼라, 문 잠궈라, 창문 닫아라. close. 자, 여기 어색한 거. 이거는 쫙 부를게, 얘들아. 자, taking이 to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reliably를 뭐로? reliable, 형용사형으로. 어딘지 알죠? 네. aggressive를 aggressively, loudly랑 맞춰줘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getting을 뭐로 맞춰줘? study를 맞춰줘야 되니까 to get 또는 get. 그 다음에 5번에 word이 아니라 was. 6번에 was가 아니라 word이죠? 그쵸? examples니까. 그 다음에 7번에 listen이 아니라 listening, watching, reading, listening. 자, both니까 저기 was surprised가 아니라 were surprised. 자, 그 다음에 뒤에 assistant가 주어니까 s가 붙어서 has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끝이지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숙제 얘들아 수정하거나 측정하고 쌤 한번 보여줘봐. 어느 정도로 했는지 쌤 한번 보자. 이거는 그치. 알아두면 마음 아마 애들 이거는 그치. 얘가 형용사형이 아니라 기사는. 시끄럽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짓는 그 행위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왜요? 여기 하는 줄 알았어요. 잠깐만. 아니 선생님이 여기 쌤 패드에다 표시 안 해가지고 혹시 5, 6, 7 뒤에 돼 있는 건 숙제 해야 돼? 하긴 했는데 여기. 아, 그럼 여기 맞는 거 같아. 이거 한 번만 불러줄게.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앞에 거지만 좀 선생님. 맞아. 자동사. 흐르는 거, 뛰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카테고리로 만들면 되지. 매우. 오케이. 맞았어요. 여기 펴보세요. 어느 정도 맞았어요? 지석이? excited. 맞아. 지금 붙여봐. 그래야지 형용사. excite는
이것도 봐봐. 이거 friendly가 ly가 붙었잖아. 그런데 부사가 아닌 형용사. 그래서 ly가 붙었지만 부사가 아닌 애들. 그러면 얘가 형용사 친근하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뭐? 깨줘야 되는데 e로 바꿔야지. e로 바꿔. informative 썼고 이거 속정해야 되고 미리 분사하는 중. 이거는 왜 못했어? 어떻게 썼어? 왜 빨간색이야? 이거 안 풀었어. 선생님으로 그렇죠. 아, 나 이거 분석을 잘했는데? 이거 좀 같이 했다. 여기 중에서. 그렇지. 약이 뭐야? 얘가 하품하는 거든? 그럼 하품하는 거는 뒤에 뭐뭐를 하품하다가 아니라 하품하다 그냥 끝나면 되지. 그럴 땐 현재 분사 바꾸면 돼. 현재 분사가 약을 했어. 그다음에 손 흔들고 손이 알아서 흔들 수 있잖아. 흔들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사실 선생님 그때 신체 부위는 대부분 수동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 손을 흔들거나 떠는 거는 쉐이킹 하는 건 능동이야. 그리고 팔을 꼰다든지 이런 거는 수동. 그리고 웨이브 써주면 돼. 그럼 뒤에 부분도 단방 후루루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얘들아 그럼 이 페이지인 거야? 지금 선생님 화면에 나타나는 이 페이지야? 오케이. 이것도 불러줄게요. Exercise 5. 자, walk.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찾았죠? inefficient. 그렇죠? 위에 써있죠? 그 다음에 to travel 또는 travel. 그 다음에 support. 그 다음에 organized. 과거로 써줘야죠. cleaned니까. 그 다음 침착하게 calmly. 그래서 clearly의 병렬 구조고요. 그 다음에 decorated. 그래서 organized, cleaned의 병렬 구조. 자, 그 다음에 8번에는 checking. 9번에는 to leave 또는 leave.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관 접속사 찾기. 자, 적절한 걸 의미적으로 파악하면 되죠? 자, 상관 접속사 첫 번째는 either or입니다. A, B 둘 중에 하나. 둘 다 아니다. neither nor. 그 다음에 not but.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그 다음 모두니까 both A and B. 자, 앞에 있는 걸 참고해서 이거 앞에 not 있으니까 뭐예요? but 쓰면 되죠? both니까 2번은 and. 그 다음에 3번에는 but.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다. 앞뒤 내용이 다른 but 써주면 돼요. 자, 4번은 both니까 and. 5번은 either이니까 or. 자, 그 다음에 6번은 neither니까 nor. both니까 and. neither이니까 nor 썼으면 됩니다. 네, 여기서 따로 질문 없죠? 오케이, 그럼 오늘 거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저번에 받았던 책에서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 페이지 잠깐 봐. 얘들아, 이게 설명이 2번 반복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보자. 자, 우리가 네, 쭉 넘어가시면 돼요. 아예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까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2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찬책에 다 묶어서 준 줄 알아. 금방 줄게. 머리 잠깐만 쉬고 있어.
나올 동안 간단히 워밍업으로 선생님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 자, 봐봐 얘들아. What, which, when, how, who, why, where. 얘네들은 두 가지 역할을 대표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는 의문사라고 부르고, 왜냐면 무언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뭔지 모르겠고 어떤 건지 모르겠고 언제 어떻게 누가 왜 어디에서 했는지 모를 때 의문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지. 너 어디에 살아? 언제 왔었어? 어떤 게 네 거야? 라고 물어보지. 그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때 그걸 무슨 의문문이라 불러? 직접 의문문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알고 싶다 라고 하는 문장에 의문문을 넣고 싶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어 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이상 직접 의문문이 아닌 무슨 의문문이 되는 거야?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지. 왜?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 너 어디 살아?가 아니라 너 어디 사는지가 내가 궁금해. 다른 문장 안에 의문문이 들어가면 간접 의문문이라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직접 의문문을 쓰는 순서가 있고 간접 의문문을 쓰는 순서가 있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을 쓰는 순서는 우리가 맨날 중학교 때 뭐라고 외웠던 거야? 의주동, 의주동이라고 외운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의문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문장을 써야지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적용을 해보면, 자, 교과서에 실제로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인데 표현만 간단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자, 알고 싶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쓸 수 있죠? 발견했어 언제 그랬는지 쓸 수 있죠? 설명했어 왜 그랬는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살펴보니까 얘네가 아무데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로 보시고요. 네.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읽은 예문에서는 다 간접 의문문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알겠어? 그렇지, 맞아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목적어 자리 말고 딴 데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그냥 얘들아 의미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니까 여기 쭉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좀 볼게요. 자, 같은 내용 한 번 더 반복해서 봅시다. 자,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형광 표현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은 뭐겠어? 단어들의 순서. 그쵸? 거꾸로 안 해요. 미안해 얘들아. 의동주죠. 그럼 얘는 누구야? 직접 의문문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간접 의문은 어떻게 된다고? 좀 멀리 있지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이다. 이것은 바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문장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어.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를 살펴봤는데, 자,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아니에요, 미안해 여러분. 자, 주어, 그 다음에 요거 같이 볼게. 동사, 전치사의 목적. 잘못 봤어요. 그래서 주어 들어가는 거 맞죠? 첫 번째 여기다 동그라미 칩시다. 그리고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어는 그냥 주어 자리에 띡 넣으면 되는데 동사나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받죠. 그 명사 자리에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동사나 전치사 뒤에 간접의문은 올 수 있다. 자, 세 번째, 비동사나 become 이런 동사 뒤에 오는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럼 거의 그냥 명사처럼 역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위로 쫙 빼보세요. 자, 명사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명사로서 역할하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와요. 그럼 얘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을까? 바로 명사죠. 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면서 절을 받아서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 안에 들어가는 애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누군가의 목적어, 그 다음에 누군가의 목적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어죠? 그래서 목적어, 주어 자리에 의문사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의주동 확인되죠? 의주동 확인되죠? 근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간접 의문문 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궁금한 게 내가 알고 싶은 게 만약에 주어라고 해봐. 그러면 어디서 예를 들어서 where 쓰고 어디서 그녀가 뭐 먹었냐 먹냐 이런 문제 쓸 때는 장소 따로 주어 따로 동사 따로니까 의주동이라 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에서 먹었어라고 만약에 주어 자체를 물어보고 싶어. 그럼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의문사가 되는 거지. 그럼 의문사랑 주어랑 하나로 합해서 뭐로 쓰는 거야? 의문사로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의문사 나왔잖아요. 그치? 후 나왔지? 근데 주어 있어 없어? 민서가? 없지. 근데 왜 없는 거라고? 의문사가 곧 주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의주를 얘가 한꺼번에 하고 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후일 때는 주어가 똑같으니까 그때는 의주 한꺼번에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 의문사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의문사라고 하지 않고 의문부사라고 부르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의문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의문사 how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특징이 있냐? 자, 첫 번째는 밑줄. 어떻게가 아닌 얼마나.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게 어떻게 뜻도 있어 얘들아. 그리고 얼마나 뜻도 있어. 두 개 다 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할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의 의미를 가질 때는 어순이 조금 독특하다는 거. 어떻게 독특하다 얘들아? how 다음에 얼마나를 나타내는 형용사 부사가 먼저 오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비싸게, 얼마나 대단하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너무 당연한 거야. 너 그거 아니? 얼마나 큰지. 그러면 크다는 형용사 주동. 자, 얼마나 beautifully 아름다운지 부사 나오고 그녀가 노래 부르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의형주동, 의부주동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자 얘는 이렇게 박스 바로를 해보세요. what과 which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의문 형용사 다시 말하면 뭐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형용사의 가장 큰 역할은 뭐야? 그치? 명사 꾸며주지. 그럼 얘네들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어떻게 해줘야 돼? 꾸며줘야 돼. 그럼 뒤에 있는 명사 꾸며줄 때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 어떤 명사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what과 which가 나오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죠? 또는 아예 그냥 요거 꾸며주고 얘가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주동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두 가지 형태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우리가 봐야 되니? 어떤 팀이 이기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순서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을 바꿔 썼다는 얘기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꾼 거랑 똑같아. 그쵸? 그러면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보자. 자, 첫 번째. 밑줄 쳐보세요. 자, 간접 의문문으로 간접 화법을 만들 때는 첫 번째 동사의 시제와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우선 밑줄 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의 동사가 촤촤촤촤촤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들어온다.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 그럼 적용시켜보자. 자, she wonder, 궁금해한데 이게 주절이야. 얘 의문문이죠? 얘를 여기다 넣어보자.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그러면 what은 그대로 내려올 수 있죠. 주어 누굽니까? favorite movie고 동사죠. 그러면 얘를 갖다 주어로 넘겨, 동사로 넘겨. 다만 뭘 조심해야 돼?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와 간접 의문문의 시제는 같아야 돼. 그래서 was로 바꿔준다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o you think 얘가 뭐라고? 주절이야. 의문문이야.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주절에 동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문문의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떡하냐?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do you think 앞에 먼저 나가준다. 선생님 그럼 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의주동인데 주동만 덩그러니 남겠지. 그러니까 I should do 라고 주동만 남겨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해석하는 건 우리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5, 6, 7, 8보다 한번 지금 웜업으로 해보세요. 간단히 5, 6, 7, 8. 자, 첫 번째, 아니 5, 6번 은서가 해봐. 둘 중에 뭐가 적절할까? 그렇지. 이거 뭐 나왔어? 형, 주동 나왔잖아. 그치? 6번도 은서 해봐. 저 밑에 그치. The meeting start. 잘했어요. 그 다음에 민서이가 7, 8? 왜요? 그렇지. 어디다 주체했냐? 그치. 의미상으로 what은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8번에 think가 들어가면 what do you think?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뭘 하시냐? 자, 1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2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만 지금 촥 해보세요. 워밍업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이것만 해보세요. 이것도 반반 나눠서 하자요. 시제일치, 없음, 의문사 앞으로 튀어나가기, 적절한 의문사 고르기. 이게 다야. 자, 얘들아, 나머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자,
자, 1번에 그녀가 궁금해하는데 언제 올지가 아니라 누가 올지겠죠? 더군다나, 그쵸? 그러니까 who. 자, 나한테 말해줘. 그냥 세 번 같이 하자. 버스가 에어포트를 뭐 넣는 게 좋을까? 맞아. 그래서 어떤 버스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와시나 또는 위치도 가능하겠네, 얘들아. 어떤 버스? 그치? 자, 그 다음에 어순 틀렸죠? He was. 그러면 어떤 팀이 이길지. 근데 아빠의 asked니까 뭐로 고쳐줄까? won. 그렇지, 잘했어. 자, 아까 말했던 대로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 형용사 부사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냐면 얘들아 무조건 동사가 결정해. 그러면 정책이 work는 작동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자동사야. 그럼 자동사 뒤에는 뭐가 오니 얘들아? 부사가 오죠.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effectively가 맞다.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 부사는 동사를 보고 또는 의미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은 어떻게 되냐? 주동이야. 그러면 he가 주어인 건 알겠어. 근데 동사가 did, live로 흩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로 합해줘야 돼. 그러면 과거의 live가 되겠지. live의 과거 뭐죠? left. 그렇지.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건 하나로 합쳐주는 게 맞다.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why does he leave라고 했으면 뭐로 바꿔야 돼? 얘네들 앞에서 he lives 라고 3인칭 반영해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이거 뭐 넣으면 될까 얘들아? 뒤에 보면은 그가 말한 것 무엇을 말했는지 그치? 그러니까 what이죠. 자, 그 다음에 위치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어떤 나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관사는 없어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자, demanding 하면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이란 뜻이야. 힘든 이란 뜻이야. 요구하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형용사 쓰고 주어 동사 썼으니까 뭐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지. 자, 이거 또 나왔네. 선생님 strongly. 그럼 동사 뭐라고 하셨죠? 자, 바람이 일 것이다. 그럼 얘들아 비동사 뒤에 오는 거 우리 뭐라 부르지? 그치. 형용사 보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불지 strong이라고 써주면 됐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렇게 써있는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음음을 통해서 간접 음음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자. 자, I wonder 들어가겠지? 자, how. 자, 동사 흩어져 있는 거 합치고 주어네 this machine. 그 다음에 동사 뭐 반영해준다고? 3인칭 단수 works 써줘야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어떻게 해야 돼? 앞에 think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럼 what이 맨 앞으로 나가니까 what do you think? 자,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지금 같이 써보세요. 자, 그러면 what은 나갔어. 그러면 주동 연결시켜야 돼. 그런데 얘네들이 흩어져 있죠? she 쓰고. 자, mean의 과거는 뭘까요? 그렇지. 나머지는 똑같죠. by that 이렇게. 그래서 과거 바꾸는 거 네,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해오세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페이지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요 페이지까지만 여러분이 만들어오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건 좀 간단해요. 약간 강약이야. 문법 조금만 더 할게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요 페이지는 항상 푸는 거 알지? 요거 항상 기억하자. 나머지는 안 하는 거 동일해요. 자, 간단한 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는데 얘들아 뒤에 가서 보자. 이거 간단하니까 한 번에 다 보자. 자, 바로 동격 무언가가 같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에 of in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간단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무언가가 같다라고 설명할 때 그걸 우리가 동격이라 부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동격을 표현하는 방법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렇지. 동격은
대절로 쓰기도 하고. 자, 또 어디서 우리가 동격 봤지? 오브는 여기 나왔으니까 괜찮고 어디에서 동격 있지? 바로 컴마. 그리고 앞에 명사라고 크게 n이라고 써줘. 그러면 저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컴마 주로 사람일 때 써. 예를 들어서 이거 최연선이? 최연선. 그럼 최연서가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 정경우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우리는 뭘 본다? 세 번째인 동격을 보겠다. 동격 오브를 보겠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형광펜. 자, 명사를 의미 설명하거나 아니면 은서는 어느 학교 학생이야. 구체적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자 할 때 뒤에 뭘 붙여야 되라? 다른 명사나 명사구, 절을 붙여서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명사를 설명하고 싶어? 그럼 뒤에 뭘 붙이면 된다고요? 오브 ing를 붙이면 얘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우리가 파리의 도시라고 하지 않고 파리라는 도시죠. 다시 말하면 파리는 뭐야? 도시, 똑같은 거. 계획은 계획이야. 어떤 계획이겠어? 공원을 늘린대. expanding the park. 자, 생각은 생각이야. 어떤 생각? 이사 간다는 생각.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오브 뒤에서 구체적 설명을 해준다. 그럼 얘들아, 어떤 명사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명사 자체는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지 않아. 그치? 얘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굳이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구체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명사에 주로 동격을 붙여주겠지. 자, 그런 명사들이 누구냐? 이런 명사라고 해요. 혹시 이런 명사들 뭐라 부르는지 너네 들어봤니? 들어봤어, 얘들아? 추상명사. 구체적이지 않아. 추상적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런 애들한테 동격을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다. 오디오. 여기 밑에 달라요? 여기에요. 내용이 반복돼서 이게 헷갈리더라고. 이건 추상명사. 네.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 아이디어 있어.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travel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여행하는 생각. 팩트야.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야? living in a big city, 대도시에 사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아까 우리가 위에 설명한 거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자, 예시로 하나 보자, 얘들아. 토마스 에디슨 뭐 하는 사람이야? 전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전구 만들어낸 inventor.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오죠. 사실 동격 모의고사는 안 읽죠, 거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high possibility. possibility도 이거 추상명사죠. 어떤 가능성이야? 대시라고 하는 표현. 다만 얘는 뒤에 뭐가 나와, 얘들아? 주어 동사가 나와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우리는 뭐다? 오브 동명사로 동격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똑같이 동격 표현이면 대절로 표현된 것을 오브 전치사로 바꿀 수도 있나요? 바꿀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잘 봐봐. I noticed the fact. 그러면 동격 대시야. 난 그 사실을 알아. 뭐?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거? 그럼 얘들 봐봐. 동격 대세에 있는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니 다르니? 다르죠? 달라요. 그러면 나는 그 사실을 알아? 뭐를 알아?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러면 이 he라고 하는 애가 동격 표현에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런데 얘들아 봐봐. 이거는 그냥 러빙으로 바꿔준 거잖아. 오브 뒤에. 얘는 헐 그냥 올라간 거지? 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 ing의 ing는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봐봐. 다시 올라가 보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지. 오브 ing지. 그쵸? 이게 동격 표현이지. 근데 얘를 전치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 오는 거 우리 뭐라 불러? 동명사라 부르지.
그쵸? 근데 얘들아, 동명사는 주어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지? 근데 가질 수 있어. 왜냐면 동명사란 얘기는 무슨 의미도 있어? 동사의 의미도 있으니까 동사는 뭘 가질 수 있어? 주어를 가질 수 있지. 근데 엄연히 말하면 선생님 문장에 주어는 따로 있잖아요. 아까 전에 I notice의 I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어가 아니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자 여러분 잘 넣어보세요. 아무데나 넣어보세요. 여기다 붙여 얘들아. 자 오브 ing 한 번만 더 쓰자.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학교 시험에 진짜 어렵게 나온다니까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쓰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떨 때 써요? 어떨 때 쓴다고 얘들아? 문장의 주어와 달라. 주어는 I인데 좋아하는 건 he야. 자, 그리고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표현 방식 어떻게 돼? 어떻게 써? 소유격. 그렇지.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This is point. 됐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야 걔네 걔 좋아하잖아. 그 여자애 좋아하잖아 고 하는 그 표현에서 이 he가 뭐로 바뀐겨? his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바뀐겨. 이렇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눈으로 확인해봐 얘들아. 프로세스 동격 만들고 싶어. 뭐로 바꿔야 돼? learning. 그렇지. 그 다음에 민서가 possibility 동격 뭐로 바꿔야 돼? traveling. 자 dream 뭐로 바꿔야 돼? becoming.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뒤에 가서 동격 표현 밑줄 치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뒤에 딱 밑줄 다 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부사구 빼고 여러분이 해오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금 까다로운 것만 하나 연습하고 우리 이제 브레이크 하자. 어디로 넘어가시냐? 이거 얘들아 어떻게 바꾸는지 알죠? 봐봐. 예시가 하나만 해보자. 그의 취미는 별취미가 다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취미는 생산성을 높여준다. 자, 어떻게 바꿨는지 볼까? 그의 취미는 뭐야? 얼리버드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취미라고 하는 거를 얘네 안 쓰고 오부 동격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없애. 그래서 동사를 바로 연결시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같이 해보자. 자, the risk 나오면 되지?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동격 표현. 어떤 위험성? 오브. eating too much fast food를 넣으면 되겠지. 이게 동격이죠. 그래서 fast food를 너무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위험성. 그러면 저 risk랑 얘 똑같잖아. 그럼 얘 지워? 그리고 나서 뭐 나오면 돼? 그렇지. increases obesity. obesity 뭐죠?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죠? 네, 비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구두로 얘기해보자. 자, 2번 은서가 해봐. 준비되면 너가 그냥 구두로 얘기해. The concept of sharing resources with others. 그 다음에 그렇지. is gaining popularity. 잘했어요. 3번 민서 해보자. 준비되면 말하세요. The thought of starting my business makes me nervous. 오케이, perfect. 잘했어요. 그럼 요거는 한 거라 치고 나머지 여러분 해오시면 되고요. 자, 파이널로 요거 하나 딱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오브와 대을 쓰라네? 그러면 얘들아 오브와 대의 차이는 뭐지? 똑같이 동격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 오브와 대의 차이는 뭐야?
오브 뒤엔 뭐야? ing랑 또 뭐도 올 수 있어 얘들아? 전치사 뒤에니까 명사도 올 수 있어. 그치? 그리고 that은 그치. 그럼 얘들아 1번 봐봐. The rumor of that the knight's return reached the pen. 자, 오브 써야 될까? that 써야 될까? 네. 이유는? 좋은 자, 봐봐. 그 루머 동격이죠. 그리고 나서 이 동격 끝나고 나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그 소문은 동사 누구야? 여왕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명사냐 주어 동사냐에 따라서 오브와 that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러면 night 기사, 그쵸? 예전에 이렇게 군인 같은 애들 night written 명사예요 주어 동사예요? 명사죠. 기사의 위차는 되돌아오다란 동사도 있지만 기사의 형용사니까 뭐예요? 복귀 명사죠. 그러니까 뭐로? 오브로 돌아줘야 돼. 그쵸? 이거 은근 헷갈리지? 자, 그럼 뒤에 봐봐. 그러니까 단어를 단어를 아는 게 뭐 문법, 해석 이런 데 너무 도움이 돼. 우선은 봐봐. 뉴스 했어. 자, 동사 보여요? 어떤 걸 동사로 맞춰줄 거야? surprise student.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절인지 명사인지 뭐예요? 절이에요? 그럼 뭐로 골라줄 거야? that으로 골라줄 거죠. 이렇게 해오라는 거야. 나머지 여러분이 해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여기 뒤에 유형에서 얘들아 7번 해봐. 7번 요거 하고 끝이에요. 7번만 여러분이 하고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얘들 그냥 조동사는 없다고 생각하고 시제일치나 수일치만 해주면 돼. 조동사 신경 쓰지 마세요. 됐니? 민석이 해볼까? 민석아, he accepted the possibility of 그렇지. 잘했어. 맞아. 의미상조 써줘야 돼. 왜냐면 얘랑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미상주어 써주고 선생님 조동사 제끼라고 했으니까 동사 뭐 나온대? winning.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하자 얘들아. 그 다음 페이지 똑같은 거니까 얘들아 요 페이지 잠깐만 뒤에까지 여기 9번까지만 해요. 9번 서술형까지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뒤에 객관식으로 된 유형 해오기.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가질게요. 23분까지 브레이크 할게요.